1809년 잉글랜드 슈루즈베리의 한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소녀는 풍요롭게 자라왔다. 최고급 교육을 받았고 의사 가문의 대를 이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소년이 만족하던 삶은 아니었다. 연필보단 칼에, 학교보단 자연에 더욱 친숙했던 이 소년이 바로 찰스 다윈이다. 다른 학생들이 책을 읽고 공부할 때 찰스는 숲속에서 생물을 관찰하고 때로는 사냥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검술을 익히고 기량을 늘렸다. 사냥 중에 새로운 동물을 발견하면 집에 가져와 습성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걸 즐기기도 했다. 나는 꼭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탐험가가 될 거야. 찰스의 머릿속엔 탐험에 대한 바람만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 바람을 듣기라도 한 듯 찰스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식물학 교양 교수의 추천으로 영국 해군의 탐사선 비그로에 승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함장인 피츠로이, 요리사인 조슈아, 찰스까지 총 3명이 비그로에 올랐다. 찰스가 느끼기에 함장은 제법 강단 있어 보였고 조슈아는 순한 외모와는 달리 손엔 흉터가 가득해서 그가 무슨 요리를 해왔는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아무렴 어떤 사람인지 뭐가 중요할까? 세 사람 모두 미지의 곳을 탐험하기에 앞서 들떠있는 건 똑같았다. 그리고 그때의 예상치 못한 기회와 새로운 만남은 찰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된다. 저 멀리 서남쪽 바다의 한 섬에서 이상 기류가 보였다. 섬의 주위로만 천둥번개가 쳤고 무언가 신비한 빛이 섬을 아우르고 있었다. 세 사람이 그 신비한 빛에 정신을 빼앗길 무렵 폭풍우가 몰아치며 큰 해일이 밀려오고 있었다. 비그로가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일단 저 섬에라도 정박을 시켜야겠어. 피츠로이의 판단력과 항해술 덕분에 세 사람은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섬에 내릴 수 있었다. 섬을 아우르는 빛은 마치 다른 세계로 가는 차원문 같기도 했다. 찰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것은 대체... 바로 그때 그 신비한 빛은 세 사람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순식간에 모두를 빨아들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변은 거대한 우림이었다. 우린 지금 다른 차원으로 온 것 같아요. 조슈아가 조심스레 말했다. 이곳의 식물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고 생명력이 넘쳐 흘렀다. 찰스는 즉시 생물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곳의 생명체들은 새로운 변화의 길을 걸은 것 같아. 피츠로이가 망원경으로 주위를 살폈다. 파란색의 작은 새가 보였다. 그 새는 그들의 곁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셋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파란 새는 날갯짓을 하며 그들을 막았다. 그제야 그들은 암흑 속을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저 멀리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바로 동물의 눈동자였다. 그 순간 거대한 새의 형태를 한 괴물이 나타났다. 새처럼 보였지만 부리 속에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했다. 조심해요. 저건 우리가 아는 새가 아닌 것 같아요. 찰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경고했다. 찰스의 경고가 끝나기 무섭게 괴물새가 날아올라 세 사람의 앞으로 착지하며 그들을 강타했다. 순식간에 멀리 밀려난 세 사람은 충격에 휩싸였다. 피츠로이 함장은 재빨리 총을 꺼내 들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 모습을 본 찰스도 정신을 차리고 칼을 빼들어 방어 태세를 취했다. 그러나 괴물새는 한쪽 날개를 펄럭여 피츠로이를 다시 날려버렸고 이빨이 달린 부리로 찰스를 공격하려 했다. 생전 처음 본 괴물의 모습에 당황한 탓일까? 찰스는 순식간에 몸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 순간 어디선가 그물이 날아와 괴물새의 입을 막았다. 반대편으로 밀려났던 조슈아가 연금술로 식물을 조종해 만든 것이었다. 괴물새가 그물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피츠로이는 괴물새의 눈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은 적중했고 괴물새는 발버둥치며 고통스러워했다. 바로 그때 찰스는 팔을 뻗어 괴물새의 목 깊은 곳으로 팔을 찔러 넣었다. 괴물새는 이윽고 괴성과 함께 쓰러졌고 세 사람은 안도감에 숨을 몰아쉬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파란 새는 세 사람을 인근 동굴로 인도했다. 동굴에 도착한 찰스는 방금 전 잡은 괴물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딱딱한 돌 같기도 피스타치오 같기도 한 것이 괴물의 이빨 사이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런 찰스를 보던 파란 새는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이내 아주 딱딱한 견과류를 물어왔다. 괴물새가 주식 삼아 먹던 것이 매우 단단해 이빨이 발달한 것이었다. 찰스는 이 발견으로 괴물새의 진화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고 생각했고 노트에 메모를 시작했다. 잠시 후 피워둔 불 주변에 둘러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동굴에 울렸다. 무슨 소리지? 모두가 동굴 입구를 바라보는 그 순간
거대한 원숭이 형태를 한 괴물이 나타났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 거대한 원숭이의 모습이었다. 원숭이 괴물은 칼날이 달린 손으로 동굴의 벽면을 계속해서 휘저으며 위협했으나 직접적인 해를 가하진 못했다. 세 사람은 괴물의 손 위에 올라타서 동굴 밖으로 빠져나왔다. 나오자마자 피츠로이는 양손에 권총을 들어 원숭이 괴물의 얼굴을 향해 발사했다. 하지만 괴물은 손가락에 있는 칼날로 모든 총알을 막아내고 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칼날이 달린 손을 크게 휘둘렀다. 뒤에 있던 나무가 마치 폭발하듯이 터졌다. 세 사람은 공격을 피하며 원숭이 괴물의 모습을 관찰했다. 온몸이 두꺼운 털로 뒤덮여 있었지만 발등에만 털이 없었다. 이를 발견한 찰스가 소리쳤다. 저기다. 피츠로이가 재빨리 발등에 총을 쐈다. 괴물은 괴성을 내며 몸을 웅크렸다. 방심한 원숭이 괴물을 완전히 쓰러뜨릴 기회였다. 조슈아는 연금술을 써서 나뭇잎을 계단으로 만들어냈다. 찰스가 그 계단을 타고 빠르게 올라가 괴물의 목덜미에 칼을 꽂았다. 그러자 다시금 비명을 지르더니 이내 무력하게 쓰러졌다. 세 사람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들이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괴물은 조용히 움직였다. 완벽하게 해치우지 못했던 것이다. 원숭이 괴물은 새의 사체가 있는 쪽으로 가더니 그것을 뜯어먹었다. 그의 몸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얼마 안가 세 사람의 뒤로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본 세 사람은 화들짝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림자의 정체는 원숭이와 새가 합쳐진 괴상한 모습의 새로운 괴물이었다. 원숭이의 몸에 새 날개가 달려있고 그의 가슴팍에는 신비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곳으로 들어올 때 지나온 차원문과 매우 비슷해 보였다. 새와 원숭이가 합쳐진 모습을 한 괴물은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깃털을 총알처럼 발사했다. 날카로운 깃털이 무수히 많이 날아왔다. 세 사람은 그 강력한 공격에 당황스러워했다. 피하지도 못하고 있자 누군가가 세 사람의 앞을 가로막더니 그들을 보호했다. 인간의 모습의 커다란 파란 날개. 분명 세 사람을 따라다니던 파란 새가 변한 모습이었다. 내가 막아줄게. 저 안으로 들어가. 파란 새는 괴물의 가슴팍을 가리켰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 괴물을 붙잡고 있었다. 그 덕에 무사히 괴물 가슴팍 앞까지 올 수 있었다. 역시 이 신비한 빛은 차원문이 맞았다. 피츠로이, 조슈아가 차례로 차원문을 통과했다. 찰스가 나가기 직전 뒤를 돌아 파란 새를 향해 손을 뻗었다. 너도 같이 가자. 하지만 그 순간 차원문이 닫히면서 둘의 손은 맞닿지 못했다. 그저 찰스의 손에 파란색 깃털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원래 살던 세계로 돌아왔지만 그곳에 두고 온 파란 새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 녀석 괜찮겠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세 명의 탐험가는 다시 일상에 스며들었다. 비그로 탐사 그로부터 28년 후 찰스가 모험에서 발견한 모든 것이 기록된 종이기원이 출간되었다. 그 책은 아주 혁명적인 내용으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영국으로 돌아온 뒤 서재에 틀어박혀 글만 쓰던 노력의 결실이었다. 찰스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글을 끄적였다. 파란 새가 남긴 깃털을 책 사이에 끼워 넣고는 책을 덮었다. 이 세계 종의 기원. 저 멀리 다른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담았고 아무도 믿지 못할 그날의 이야기는 찰스의 집 지하실에 보관되었다. 오랜만에 보겠군.